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준석이가 오늘 개혁신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빅텐트의 다섯 번째 당 개혁신당이 창당을 마치면서 제3지대의 구성 요건 빅텐트는 외형적으로는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이준석이 개혁신당을 창당하면서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조금 결이 다른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출발선에서 속내를 조금 드러냈던 이준석인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과연 제3지대 빅텐트가 약속대로 순항을 할 수 있을까 조금 우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은 빅텐트의 골든타임은 이미 지났다. 창당 과정에 설과 겹치기 때문에 아주 순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창당 다음 날 합당하고자 하는 것도 구성원에게는 코미디가 아니겠는가. 현실적 논의를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어 라는 식의 창당은 누구나가 창당을 쉽게 한다라면은 그런 정당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오해가 없도록 개혁신당은 김용남 정책위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논의에 성실하게 임할 계획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지금 4개 정당은 설 전에 통합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자. 그래서 마무리 짓자. 그리고 빨리 출발하자. 그런 얘기였는데 이준석은 어떤 표정을 보였습니까? 설 이후에 천천히 합의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자. 협상을 그때 하도록 하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혹시 이준석의 마음에는 국민의힘이 공천 일정에 따라서 공천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탈락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특히 영남의 지지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람들을 이삭줍기식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자기의 지지 기반이 더 커지기 때문에 설 이후에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자 이렇게 미루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이준석이는 개인적으로 제 개인에 대한 욕을 하거나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것은 기준이 안 된다. 정치적으로 사수를 쓰려고 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함께 할 수가 없다. 바른 미래당 때의 경험을 떠올린 것이죠. 그때에는 영남과 호남이 손을 맞잡고 합당을 했었는데 결과는 좋지 못했었죠. 바른 미래당 안에서 사리사욕으로 이간을 하거나 누구를 배척하려고 사술 쓰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뼈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에서 사리사욕으로 이간을 하거나 누구를 배척하려고 사술 쓰는 것을 많이 봐왔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본인 자신이 국민의힘 안에 있으면서 온갖 요소는 다 부렸었지요. 자기 당의 대표를 지내면서도 당의 정책을 비판하고 당을 욕했던 사람이 바로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혼자 살림을 차리려 하다 보니까 두려운 것이죠. 자기를 음해하거나 비판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같이 갈 수 없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나도 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 두렵기 때문에 미리 방어선을 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은 선명한 정책 경쟁이 있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재명, 윤석열이 나빠요.
이런 비난하는 선거가 안 됐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지금 김건희 나빠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발 사법부에 넘기자. 내 자신은 솔직히 관심조차 없다. 나는 솔직히 관심도 없다. 그런 지점은 철저히 회피하는 것이 제3지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만 들을 때는 참 바른 정치인이다. 이런 소리를 하겠죠. 그런데 저는 이준석이가 철저히 계산된 발언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무서운 사람이지요. 자신이 몸담았던 곳을 향해서 배신이 아니었다. 나는 결코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과는 달리 국민의힘이 잘 되도록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도록 그런 비판을 해왔던 것이지 국민의힘이 나빠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빠서 욕을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표를 몰아주지 않겠습니까? 또 민주당 진보 쪽에서도 이재명을 계속 이준석에 욕한다면은 이재명을 지지하던 사람이 이준석을 지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이제는 이재명의 표도 가져와야 되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계산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여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의식한 그런 생각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 깨끗한 정치, 바른 정치를 하겠다. 기존의 정치를 바꾸겠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선민 후사다. 서민과 약자 편에 서고 동료 시민이 더 잘 사는 사회,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준석이가 한동훈을 벤치마킹한 것이죠. 모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준석의 잔머리를 바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김건희 건입니다. 이제는 정치권에서 떠들지 말고 사법부로 넘겨서 심판을 받아보자. 정치는 한 발 물러서서 그런 것 갖고 논쟁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갑자기 이준석이가 큰 정치꾼이 된 것 같습니다. 대범한 정치인이 된 것 같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이준석이가 바른 정치를 이제는 하겠구나 착각을 하게끔 만드는 말 장난을 요소를 또 한번 부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얼마 전까지 민주당에서 김건희 특검을 내세울 때마다 이준석이도 민주당의 그 특검을 받으라고 수용하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이준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보수층의 표도 또 진보 쪽의 표도 또 더 나아가서 중도층의 표도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선명한 정책 경쟁이 바람직하면서 이재명과 윤석열, 김건희가 나쁘다 개인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지양하자 이런 정치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두 가지를 자신들의 선거 공약이라든가 프레임으로 내세우면서 보수층 표를 얻기 위해서 혈안을 쓰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정치적 선명성이 다르면은 일부와만도 함께 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선택권이 저에게 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연대라는 것은 편안함과 불편함을 모두 감수해야 하는 지점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이는 연대할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영남의 지지 기반을 얻기 위해서라도 조금 기다려 보겠다는 얘기죠. 설 이후에 그 추세를 봐가면서 그때 가서 연대든 연합이든 그것을 논하지, 지금은 급할 것이 없다. 그것을 선명한 정책 경쟁이라는 포장지로 감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빅텐트에 참여한다면은 공정한 경쟁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공정한 경쟁은 룰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얘기죠. 혹여 정치 세력 간의 협상이라든가 기참여했던 세력 내에 어떤 확약을 바탕으로 계약서를 들이미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번에 빅텐트에 참여하는 정당의 분포를 한번 살펴보죠. 이준석도 5개 정당 그나물의 그 밥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마는 이준석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죠. 앞서서 비난을 했던 이낙연, 조응천, 김종민, 이원욱, 금태섭, 양향자 모두가 어디 출신입니까? 민주당 출신 아닙니까? 자신만이 보수쪽, 보수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진보의 보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합당이나 연대, 연합 등에 무척 예민하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다시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꾼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 못지않게 저쪽 사람들도 당신만큼 머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준석은 비례대표제에 대해서는 선명성이 있다. 정책을 보고 정당에 투표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선명성을 지켜야겠다면 비례대표는 다르게 선출해야 한다는 소신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리 비례대표의 선명성을 공개한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가지 방법 중에 통합에 관련돼서는 협의 과정에서 가장 효율적인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열어놓고 있다. 자신의 출마에 대해서는 총선 출마 계획은 분명히 있다. 어려운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자신이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신당의 지지율 변동이 아주 큰 상태가 아니겠는가. 자고 나면은 지지율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지지율 변동이 큰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안정화된 다음에 당이 필요한 곳에 전략적 출마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 말에도 뼈가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면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본인이 협상 과정은 진지하게 협의를 하겠지만은 설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공천 탈락자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영남 지지 기반을 더 확대한 상태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정책 노선을 따르겠다라는 속내를 비춘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제3지대의 5개 정당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낙연은 빅텐트를 치자. 추면 어떤가? 그 안에서 함께 밥 먹고 함께 지내자. 빨리 빅텐트를 치자. 이준석은
비빔밥을 만들어 보자. 각자의 상징적인 고명과 각자의 색감을 상징을 살려보자. 금태섭은 양보와 존중이 중요하다. 양형자, 빅텐트에 한국의 희망 당명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참여하지 않겠다. 미래대연합, 탄핵을 위해서도 우리가 연합하지 않았었는가? DJP 연합한 것을 봐라. 이념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념이 달라도 좋고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말자.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한번 뭉쳐보자. 이것이 미래대연합의 그러한 정책 노선이었습니다. 이들이 쭉 주장해왔던 것이 뭡니까? 국민들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겠다라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해왔지만은 저는 한마디로 동상이몽이고 말처럼 정치 집단이 이해 집단인데 이익 집단인데 서로 양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저는 한마디로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아무튼 개혁 신당이 창당을 하면서 선거를 향해서 이 5개 정당이 순항을 하게 될지 아니면은 중도 난파선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